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내무부는 오늘 오전 세 번째 재검표 공식 결과 발표를 통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내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한 투표용지를 세 차례 개표했으며 그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은 오늘 선거 결과를 재인증했다고 말하며 내일 선거인단이 지명되고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만나 차기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를 도둑 맞았다는 주장에 대해 라펜스버거 장관은 주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1월 5일 연방상원 결선 준비에 다시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내일 주의회 특별회기를 소집하자는 의견을 보냈으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제프 덩컨 부주지사는 이는 조지아주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티모시 배튼 판사는 오늘 전 연방검사 출신의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제기한 조지아 선거인증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풀턴 카운티 슈페리 법원도 트럼프 변호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투표 사기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오는 1월 5일 실시됩니다. 이를 앞두고 한인단체들은 지난 주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허겸 기자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란타 지부와 팬 아시안 커뮤니티 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5일과 6일 둘루스 한인 유통마트와 성 김대건 성당에서 한인 동포의 유권자 등록을 돕고 참여를 권고하는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년 1월 5일 실시되는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결선 투표에 한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란타 지부의 K강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는 투표는 미국 사회와 우리 한인 사회가 다 같이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는 유권자 핫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7일 마감한 가운데 사전투표는 14일, 선거일은 1월 5일입니다. 한편 한글 투표용지 참여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박병관 동남부 호남 향후회장은 귀넷 카운티가 투표용지를 한글로 만들어주기만 해도 한인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고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며 귀넷의 모든 투표용지가 한글로 제작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한 한글 투표용지 서명운동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0명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1만 명을 돌파하면 귀넷 카운티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N 뉴스 허겸입니다. 최근 들어 조지아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백규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익명의 주민이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갔습니다. 또한 소녀상 입구 쪽에는 안내문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7년 브루케이븐시 블랙번 공원에 건립됐으며 올해로 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75세의 일기로 소천한 김학봉 제12대 애틀란타 한인회장의 추모 예배가 지난 5일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는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한인 동포장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김기수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 예배에는 고 김학봉 전 회장의 부인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여러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윤철 전 한인회장과 안순애 동남부 한인연합회 총괄 수석부회장, 이혁 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추모사가 있었으며 박효은 월드옥타 미주대륙 부회장과 김학규 흥사단 동남부지회 회장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이곳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천국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군요. 세계 명산 스톤 마운틴아 말 물어보자. 동서고금을 네 알리라. 망구 영웅이 몇몇이나 살았더냐. 후세 문눈이 있거든. 김학봉 씨도 살았다고 함께 알리라. 이상입니다. 또한 박선근 동남부 흡사단 표창위원장이 유가족들에게 한인 동포상을 수여했으며 최수일 흥사단 수석위원장은 유족인 백선희 여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고 김학봉 전 회장은 지난 1969년 LA로 이민 온 뒤 제12대 애틀란타 한인회장과 제7대 8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초대 애틀란타 식품협회장과 제6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장을 역임하며 초기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월드오미터 발표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529만 6,309명, 누적 사망자는 28만 9,91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7,2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7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았으며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4만 3,822명, 누적 사망자는 8,9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08명, 신규 사망자는 2명입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5만 7,583명, 신규는 278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3만 9,566명, 누적 사망자는 683명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3만 8,978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2만 7,949명, 누적 사망자는 502명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으로 내년 일상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이자 보건장관은 내년 2분기면 모든 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며칠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에이자 장관은 뛰어난 성과와 백신 치료제 덕분에 내년이면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변호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고 있다는 루니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확진 판정 후 조지타운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빨리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성명을 통해 줄리아니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주를 방문하기 직전 받은 2차례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문을 마치고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상이나 양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북런던 더비 아스날을 잡으며 리그 1위를 탈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13분 역습 상황에서 해리 케인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중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전반전 막바지 추가 시간 1분경 이번에는 손흥민이 케인에게 공을 건네주었고 케인이 이를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며 스코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10골째를 기록하며 에버턴의 칼버트 르윈을 다시 한 골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여태까지 리그에서 도합 31골을 만들어내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로 불리우는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 그리고 티에리 앙리와 로베르토 피레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앤트워프를 상대로 가지는 유로파리그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로 내년 1월 5일 실시되는 연방 상원의원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꼭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